혼자서 딸 셋을 키우며 살아가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이혼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윗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대학 공부를 해보자. 하루도 빠짐없이 다이어리를 썼어요. 이제 나이 60대는 후회하지 않고 더 멋지게 살 수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어느 책에서 읽은 구절처럼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며 상담사의 길을 가고 있는 보육교사 강정희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홀로 3명의 딸을 키워온 엄마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저와 딸들은 힘든 나날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혼자서 딸 셋을 키우며 살아가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이혼은 실패한 인생이라 보는 무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동시에 아빠 없이 커야 하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도 몰려왔습니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동안 누군가의 아내, 엄마가 아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요. 하지만 당시엔 집안의 장녀로서 얼른 돈을 벌어 가정 형편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 책임감을 벗어나고 싶어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하면 되지, 어떻게든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뿐이었습니다. 그 기대가 20여 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지만요. 이혼을 하고 난 뒤에야 다시 20년 전에 묻어버린 꿈을 찾고 싶더라고요. 죽기 전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대학 공부를 해보자라고 결심했습니다. 학비 걱정을 덜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 보았더니 만 52세까지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희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등록금 지원 대상자로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원서를 넣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 과목인 가족상담학에서 나는 왜 결혼이 하고 싶었고 나는 왜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었는지 알게 되면서 나를 이해하게 되었고 나를 다독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직 기회는 있어.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 라며 나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시작한 대학 공부가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저는 자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 강사의 유튜브 영상을 닥치는 대로 보고 책도 사 보았습니다. 그때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지금의 스터디언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 박사님의 영상을 줄곧 시청하다가 2022년도 말 PDS 다이어리를 알게 돼 구매했고 단톡방도 들어갔습니다. PDS 다이어리는 나에게 힘내라고 토닥여주는 나의 일기와도 같았습니다. 그저 쓰면서 하소연도 하고 화도 내는 나의 사소함을 토해내는 그런 진솔한 반성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PDS 단톡방은 나를 성장시키는 나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다이어리에 하루 계획을 썼지만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엔 단톡방을 찾았습니다. 적어도 인증은 꼬박 하고 싶었거든요. 인증을 하기 위해 그날의 PDS를 꾸역꾸역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2칸에 오늘 내가 했던 일을 쓰고 다음날 플랜칸 상단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썼습니다. C칸에는 그날을 살면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쓰다 보니 지난해엔 하루도 빠짐없이 다이어리를 썼어요. 감사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저를 꾸준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이어리로 시간 관리를 하니
그동안 1년에 책 한 권 읽을까 말까 했던 제가 주말엔 5시간 넘게 독서를 했고 지난해엔 난생 처음으로 책 50권을 읽었습니다. 아, 진작 이렇게 했었다면 나는 더 멋진 내가 됐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나의 60대는 후회하지 않고 더 멋지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마음 한구석엔 딸들 걱정도 했습니다. 엄마의 삶이 아닌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혹시나 싫어하지 않을까? 자신들에게 소홀히 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딸들은 제게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를 보면서 힘을 얻는다. 우리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좋다라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부딪혔을 때 엄마를 생각하며 용기를 얻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늦게라도 꿈을 찾아 다시 밝은 모습이 된 엄마를 보니 너무나 자랑스러워 주변에 자랑하고 성공 사례로 얘기하고 다닌다면서요. 저는 올해 또 하나의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상담 잘하는 보육교사에 이어 이제는 영어 잘하는 보육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월 초 바로 영어 독립단어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66 챌린지 노트로 매일 영어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평일 주말 관계없이 매일 30분씩 꾸준히 하는 게 목표인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제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아이들에게 영어로 동화를 읽어주고 싶습니다. 매일 신나게 부르는 동요를 영어로 불러주면 영어와 자연스럽게 친숙해지고 영어 동화책도 더 많이 읽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보육교사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멋진 꿈을 현실로 이뤄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에 제 퓨처 셀프를 썼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저는 5년 뒤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어민 선생님처럼 영어로 일상의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 노래 불러주기, 동화책 읽어주기 모두 영어로 할 수 있는 영어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상담센터에서 저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오로다데이에 나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상상 스퀘어와 한 달간 발표 준비를 도와준 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도전이 용기로 만들어낸 제 이야기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